여자를 볼 때 느낌이 중요하다. 한 번 보면 느낌이 오더라 하는 남자는 다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꽂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말하는 느낌을 주려면 처음 만났을 때 남자는 여자를 딱 봤을 때 여자로 느껴지는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도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되는 케이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처음 만났을 때 느낌으로 연애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남자들도 연애 스타일 그리고 연애 경험에 따라서 여자한테 빠지는 속도와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는 과정. 따단! 첫 번째, 느낌이 중요한 남자. 여자를 볼 때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남자를 포함해서 연애 경험이 3회차 미만의 남자들은 자기 눈에 특별해 보이는 여자. 남들이 봤을 때 특별하다고 여길 수 있는 여자한테 금방 꽂혀요. 처음 느껴진 그 특별한 모습에 이미 이성적으로 확 끌리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대부분은 그냥 예쁘다는 말을 뭐 저렇게 길게 하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모가 특별함에 무조건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 우리 왜 지나가다 보면 눈, 코, 입 생긴 건 객관적으로 뭐 그냥 평범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볼 수 없는 아우라나 분위기를 가진 사람을 볼 때가 있잖아요. 크게는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작게는 옷 입는 스타일이 특별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희소성의 법칙 때문이거든. 그냥 보기 드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했던 남자가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이 이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남자는 쭉 그 특별해 보이는 여자한테 일관적으로 끌리게 되고 이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느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도 비슷해요. 여러 케이스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서 느낄 수 없는 그 독특함을 봤을 때 궁금함이 맥스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더 빨리 빠지게 되는 거라. 남자들이 꽂히는 특별함은 눈에 보이는 비주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특수성까지 포함이 돼요. 스튜어디스나 예술하는 애들이 왜 남자한테 매력적이겠어? 직업으로 부여된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특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번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독점 욕구가 동시에 올라와요. 우리도 왜 예쁜 한정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놓치고 싶지 않잖아.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 독점 욕구가 이성적인 관계에서 나온다면 얘랑 사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까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연애를 좀 해본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는 과정. 연애를 좀 해본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해 보이는 여자한테 관심이 생기고 궁금함을 느끼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연애를 좀 해본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의 차이는 중간 단계가 있고 없고에서 나뉘어. 아까 말했던 금사빠 유형의 남자들은 본능적인 촉 이러면서 호로록 빠지지만 연애를 좀 해본 남자들은 괜찮은 여자를 구별할 이성의 영역이 한 30-40% 남아있단 거예요. 특별하지만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도 경험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느낌만 보고 만났을 때 개떡 같은 연애를 해본 경험치가 있어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꽂힌다 하더라도 바로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며칠이라도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시간을 두게 돼요. 이 시간 동안 남자들은 최소 처음에 만났던 그 좋은 느낌, 그 특별한 느낌이 유지되는 여자인지 아니면 대화나 가치관이나 성격들이 잘 맞아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좋은 느낌을 주는 여자인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이 구간의 남자를 만날 때는 여러분이 최소 처음의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거나 좀 더 나아가서는 처음에 보여줬던 것 외에 플러스 알파의 영역을 보여줘야 연애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언제 보여주냐? 애프터 3부터 때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는 이 중간 과정만 이해해도 남자가 점점 어려워진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걸 모르면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안 그랬는데 얜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가? 진심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들로 지옥이 펼쳐지게 돼요. 사실 이 단계의 남자들이 여자한테 빠지는 패턴은
대부분의 여자가 남자한테 꽂히게 되는 과정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이해 못할 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진짜로 머리가 아픈 건 여기서 돌연변이가 된 방어형과 회피형들의 남자들이야. 세 번째, 방어형 남자들이 반하는 과정. 이 방어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방어형은 한두 번의 치욕스러운 연애 경험으로 불신이 생긴 남자나 결혼할 시기가 돼서 여자를 진지하게 만나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세뇌를 시킨 남자들이야. 이 남자들은 연애에 이성이 관여되는 정도가 한 50% 정도라서 관심이 있는 여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같이 할 사람으로 적합한지를 생각해요. 심지어 여자한테 또 간절함은 크지 않아서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고 하는 마인드가 깔려있단 말이죠. 여자한테 빠져서 막 쩔쩔매고 이건 내 간이고 이건 내 쓸개야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얘네들이 연애까지 생각하는 여자는 적당히 특별해서 관심이 가는데 심지어 같이 얘기하고 데이트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의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느낌을 주는 여자예요. 심리적으로 자기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여자한테 빠지게 된다는 거야. 처음 말한 금사빠 유형이랑은 반대죠. 첫 번째로 얘기한 남자들은 내가 좋으니까 막연히 여자한테 맞춰주면 되겠다. 우린 잘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유형의 남자들은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여자가 시너지를 발휘해 줄 수 있어야 빠지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요걸 노려야 돼. 시너지를 줄 수 있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2차 방어형인 이 회피 기질이 있는 남자들. 얘네들은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감정 교류를 차단한 애들이라서 상황적인 도움이 없다면 연애 스킬로만 빠지게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회피형인 남자들은 여자랑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이 거리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상황. 쉽게 말해서 서로 연애로 발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이 잘 증폭돼요. 예를 들어 한쪽이 유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한쪽이 애인이 있는 상황이겠죠. 결국 감정에 제한이 걸려있는 애들은 이 제한적인 상황을 만나는 순간 제어된 감정이 해제되면서 그 사람한테 꽂히기가 엄청나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유학을 갑자기 갈 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차선으로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 회피적인 남자들이 감정에 방어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욕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때까지 누구한테 제대로 꽂혀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상적인 연애를 더 크게 꿈꾸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가지지 않은 여자를 만났을 때 얘라면 진짜 내가 생각하는 연애가 되겠는데? 라는 밑도 끝도 없는 기대를 하게 돼요. 이 기대감을 잘만 노리면 회피형도 금사빠로 만들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책임감 정도는 가지고 있는 회피형이라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아까 1차 방어형인 남자를 만났을 때처럼 얼마나 시너지가 있는지 보여줬을 때 얘네들은 서서히 감정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안정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의 애착 유형은 평생 가는 게 아니라서 환경이나 트라우마나 경험에 의해서도 바뀔 수가 있거든.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되게 많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오늘 말해준 이 남자들이 여자한테 빠지는 유형으로 원하는 남자가 여러분한테 빠지게 만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